보통 어떤 물건을 살 필요나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쇼핑하다 어떤 물건이나 광고 등을 보고 갑자기 구매 욕구가 마구 솟구쳐 올라 지름신이 강림하사 그 물건을 사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무튼 이제 그러다가 집에서 정신을 차려보면 아, 내가 이런 거 왜 샀지? 안녕하세요. 한 주간 다들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미니멀 라이프를 살기 위해 버려야 할 5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말씀드려야 할 건 저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미니멀리스트는 전혀 아닙니다. 저는 사고 싶은 것도 많고 또 실제로 사드리는 것도 많고요. 정말 최소한의 필요한 것들만 유지하며 살아가시는 진정한 미니멀리스트 분들을 따라가기에는 아직 제가 부족한 면도 많고 또 아직은 나중에 제 사상이 바뀔지 몰라도 아직은 각자가 좋아하고 자신의 삶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들이라면 굳이 모든 걸 다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순히 새로운 물건들을 사지 않고 또는 무조건 다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들을 버리고 잘라냄으로써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변화시켜 줄 수 있는 5가지를 공유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버려야 할 건 바로 이 혹시 모르잖아 하며 갖고 있는 물건들입니다. 우리 다 그런 거 있잖아요. 혹시 나중에 필요할지 모르니까 또는 혹시라도 나중에 쓸모가 있는 물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버리지 않고 계속 그냥 쌓아두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런 것들 대부분이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쓰이지 않고 자리만 차지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분명 개 중에 많이를 대비해서 잘 보관했다가 나중에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것들도 있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들은 예를 들어 2년 전에 구입한 드레스라던가 언젠가 꼭 신고야 말겠다는 그 신발 또는 10년 전에 쓰던 학교 교과서 나중에 파티할 때 쓰이지 않을까 하며 가지고 있지만 절대 쓰지 않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주방용품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놓지 못하고 보관하는 이유는 그런 걸 어딘가에서 입거나 어떤 케이스에 필요할 수도 있다는 강한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여러분에게 어떠한 가치도 제공하지 않고 대신 그저 벽장이나 찬장 또는 서랍 공간만 차지하고 있다면 이젠 그것들을 없애야 할 때입니다. 미니멀 라이프를 살기 위해서 꼭 물질적인 것들만 버리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정 사고 방식이나 특정 태도 또한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로 버려야 할 건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인간관계입니다. 그건 친구와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직장 동료와의 관계일 수도 있고 아무튼 어떤 방면으로든 나에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관계는 내 삶에서 잘라내는 게 좋더라고요. 근데 가끔 마음이 또 약해서 그걸 쉽게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건 어떤 사람과의 관계만 특정되는 게 아니라 매 상황마다 좀 이렇게 끌려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 별로 가고 싶지 않은 모임에 초대됐을 때 나만 빠지고 하면 그들이 서운해하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든다든지 직장 내에서도 상사가 부탁하는 것마다 좀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도 혹시 그 상사 기분이 나쁠까봐 무조건 예스 한다든지 등의 비슷한 경험들은 우리 모두 다 살면서 겪어봤잖아요. 근데 내 마음 가는 대로 싫다고 얘기해도 괜찮아요. 특히 그 관계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마음이 불편해지고 우리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이건 자꾸 연습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처음엔 힘들고 불편한 마음이 들어도 자꾸 연습하다 보면 쓸데없는 것들에 괜히 신경 쓰거나 시간 낭비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관계는 그냥 보내버려도 괜찮아요. 세 번째,
그 다음으로 버려야 할 건 바로 이 충동적인 행동입니다. 이건 저도 아직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인데요. 충동을 느끼게 되는 분야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게 되는 의사결정이라든지 당연히 충동 구매도 해당되겠죠. 보통 어떤 물건을 살 필요나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쇼핑하다 어떤 물건이나 광고 등을 보고 갑자기 구매 욕구가 마구 솟구쳐 올라 지름신이 강림하사 그 물건을 사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 바로 우린 필요 없는 물건을 사게 될 확률이 높아지고 돈을 낭비하게 될 뿐 아니라 그렇게 사들인 물건들은 결국 짐이 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우리 다 특히 좋아하는 분야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엔 제 구독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전월, 문구 이런 쪽 덕후거든요. 근데 저처럼 어떤 분야의 덕후분들은 그 물건으로 하여금 너무 행복해요. 제 3자가 보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일 수도 있지만 그것들로 하여금 내가 행복해진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충동 구매는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많이 고민해보지 않고 충동적으로 사서 결국 사놓고 나서 내 마음이 불편한 것들, 사고선 죄책감이 드는 것들,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덕후들이요, 우리 어디 가서도 기죽지 말고 그 행복 이어가자고요. 근데 저도 제 관심 분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충동 구매를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그럴 때 제가 그동안 사용했던 방법은 바로 기다리는 거였어요. 이건 뭐 한두 시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하루 이틀 정도 기다려보면 보통 그 물건에 대한 흥미나 구매 욕구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잊어버리게 되거나 아님 그래도 아직 사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때 다시 고민해보면 쓸데없는 걸 사게 되는 경우가 줄어들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뭐 하나 사려고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에 한번 들어가게 되면 끊임없이 연관 제품들을 추천해 주잖아요. 그거 알아? 이거 산 사람들은 이것도 같이 샀어.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줘서 사실 그렇게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도 사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단 좀 기다려 보기 위해서 전 바로 카트에 담지 않고 Save for Later 이라는 목록에 저장해 놨다가 또 무언가 필요해서 다시 들어갔을 때 그것들을 다시 한번 리뷰해 보거든요. 근데 정말 대부분은 결국 안 사고 그 목록에서 지우게 되더라고요. 네 번째는 완벽주의입니다. 완벽주의는 여러 방면으로 우리를 방해할 뿐 아니라 불합리한 기대로 인해 아주 사소한 것들부터 큰 것까지 우리 삶에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가져다 줄 수 있죠. 그래서 전 이제 더 이상 모든 걸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났어요. 예전엔 저도 그 결과가 완벽했던 안 했던 완벽주의자에 가까운 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80대 20 규칙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건강한 식습관에 관해서는 전 항상 성분을 이렇게 꼼꼼하게 따져가며 식재료를 선택하고 먹는 걸 좋아하긴 하지만 100% 항상 매번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실천하는 게 바로 이 80대 20 규칙인데요. 80%의 경우에 최대한 건강식으로 먹고요. 나머지 20%는 조금씩 옆으로 새기도 하지만 그게 정말 큰 스트레스나 문제로 다가오진 않아요. 큰 픽처로 봤을 때 계획이 있고 너무 벗어나지 않는 선에선 여전히 비교적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것들을 바로 미니멀 라이프 스타일에도 적용시킬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은 미니멀리스트가 되면 모든 게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무조건 어떤 정해진 딱 이런 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든 여러분에게 잘 맞는 걸 선택하셔서 하시고 할 수 있는 만큼 무엇보다 내 마음이 편하고 행복한 만큼만 하시면 되는 거죠.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는 정해진 틀에서 완벽하게 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없애야 하는 건 먹고 난 후 내 기분을 나쁘게 만드는 음식, 곧 정크푸드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크푸드들 뿐 아니라 내 몸에서 잘 받지 않는 것들, 예를 들어 유제품이 잘 맞지 않는 사람인데 냉장고에 어떻게 해서
우유나 요거트, 치즈 등을 보관하게 됐다든지, 밀가루 음식들 또는 높은 당분의 음식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엔 여기 현지 마켓을 가면 세상 꼼꼼하게 성분을 다 따져가며 고르다가도 한인마트만 가면 저 세상 관대함이 넘쳐 흘러서 그냥 다 그저 맛있는 과자나 음식들로 보이더라고요. 물론 한인마트에도 건강한 음식들 많습니다. 근데 사실 상상을 초월하는 나쁜 성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한국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아서 불이 나게 팔리는 그런 제품들도 쏠쏠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암튼 이제 그러다가 집에서 정신을 차려보면 아, 내가 이런 거 왜 샀지? 싶은 것들도 많고요. 예전 어르신들처럼 아유 다 우리 땐 그런 거 먹고 자랐어 또 아무 문제 없어 하는 마인드로 먹었다가도 금세 먹고 난 후엔 기분이 썩 좋지 않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음식들은 아까워하지 마시고 팬트리나 찬장에서 다 끌어내시고 아예 마켓에 가셨을 때 그쪽 통로는 피해서 장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신에 먹고 난 후에 여러분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음식들 위주로 구입하시고 집에 보관하시는 게 좋겠죠. 절대로 그런 음식을 드시지 마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집에 건강한 음식들이 쌓여져 있을 때 아무래도 건강한 식습관을 갖기 비교적 쉬워지니까 그런 정크푸드들은 이제 우리 팬트리에서 아웃 시키자고요. 제가 이제 곧 정식 홀리스틱 영양사가 되는 날이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Officially Certified가 되면 그때부터 건강한 식습관과 피해야 할 성분이나 음식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흔히 먹는 제품들까지 낱낱이 리뷰해드리고 공유해드릴 테니까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이시라면 지금 구독하셔서 영상 올라오면 유튜브에 알려드리게끔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5가지 우리의 삶에서 버려야 할 것들에 관해 오늘 말씀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도 제가 말씀드린 것들 중에서나 또는 여러분만의 나는 내 삶에서 이런 걸 없애고 났더니 더 건강하고 미니멀한 라이프를 살 수 있게 도와줬다 하는 것들이 있다면 밑에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이번 한 주도 건강하고 행복한 한 주 되시고요. 전 바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